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영민 기자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설명드릴 주제는 3월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아침에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산업활동 동향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요 3대 지표에는 산업활동 동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물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용이 있어요. 통상 산업활동, 소비자물가, 고용을 통계청이 발표하는 3대 지표라고 하는데, 소비자물가나 고용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목만 들어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산업활동 동향? 뭔가 감이 안 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생산, 소비, 투자, 이 3대 요인이 모두 다 이제 산업활동 동향인데, 생산, 소비, 투자? 뭐지 감은 오는데 뭔가 딱 잘 안 와닿으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활동 동향은 실물 부분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통계입니다. 여기서 이 신속하게라는 게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산업활동 동향의 목표는 단기 경제 변화 파악입니다. 단기 경제 변화 파악을 위해서 핵심은 그래서 시의성과 속보성입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소비자 물가 동향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한 중순 정도에 제가 고용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물가와 고용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장기 추세다. 추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가와 고용 동향을 항상 지표를 비교할 때 전년 동월로 비교했어요. 전년 동월. 물가와 고용은 지표는 항상 전년 동월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산업활동 동향은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이 시의성, 속보성, 목표는 단기 경제 파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비교 기준이 전년 동월이 아니라 전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가와 고용 동향은 전년 동월이고 산업활동 동향은 단기 경제 변화를 파악하기 때문에 전월 기준으로 한다. 이거를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분별로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생산 동향입니다. 생산 동향은 이걸 전산업 생산 지수라고 하는데 좀 말이 뭔가 어렵긴 하는데 간단해요. 국내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생산 활동을 단일 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전산업이긴 한데 이거를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광공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있고 건설업, 공공행정입니다. 이 네 가지 그 분야가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총부 가치를 가중치를 여기서도 적용해요. 그래서 이 가중 평균에서 산출한 지수를 이게 바로 생산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소비 동향이 있습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가 소매 판매액 지수라 그래요. 소매 판매액 지수. 뭐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 소매 판매점의 매월 판매 금액을 조사해 작성하는 통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 소비자, 최종 수요자가 얼마나 소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 투자는 크게 기업들의 설비 투자, 건설사, 건설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국가경제 투자 활동에 보여주는 숫자죠. 근데 이 투자 동향은 미래의 경기 추세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입니다. 동행 지표가 아니라 선행 지표란 거예요.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투자 동향인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요약본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생산, 소비, 투자 세 개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강조드렸죠. 전년 동월이 아니라 전월 대비라고 했습니다. 생산은 전월 대비 2.1% 감소했네요. 소비를 볼까요? 소비 판매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여기 반면 전월 대비 또 1.6% 소비는 증가했습니다. 투자 볼까요? 투자는 제가 아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설비 투자가 있고 건설 기성이 있다. 자, 설비 투자는 6.6% 감소했네요. 건설 기성은 어떨까요? 전월 대비 8.7% 감소했습니다. 요약하면은 생산과 투자는 나란히 전월 대비 하락했고 소비만 늘었네요. 여기 보시면 경기라고 있는데 이건 경기 종합지수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산, 소비, 투자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생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생산
전산업 생산을 말씀드렸죠. 관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네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생산이 줄어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숫자를 보시면은 전산업 생산지수 밑에 계절 조정 계열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계절 조정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제 지표는 TCSI라는 성분으로 구성이 돼요. 경제 지표는 TCSI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거 모든 경제 지표의 구성 성분이라고 보시면 간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는 뭘까요? 말 그대로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라는 거는 장기적인 경제 트렌드예요. 경제 성장 트렌드고 C는 말 그대로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3번 S가 핵심입니다. 이게 시즌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설명절이 1월 아니면은 2월에 있죠. 또 대표적인 명절이 뭐가 있을까요? 추석이 있겠죠. 추석이 통상 9월 아니면은 10월이잖아요. 보통 설이나 추석이 있는 달은 연휴가 많잖아요. 그럼 연휴가 많으면 산업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장 가동이 줄기 때문에 산업 생산은 줄어들겠죠. 근데 또 볼까요? 산업 생산은 줄어들지만 설, 추석, 명절이 있는 경우에 또 소비는 늘어납니다. 통상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돼요. 특정 시즌에 경제 지표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갑자기 감소하는 요인을 말하는 게 바로 이게 계절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일레귤러. 이거는 불규칙적인 요인이에요. 이거는 계절성이랑은 다른 게 정말 이거는 지진, 뭐 예를 들면 지진이 있겠고 또 태풍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코로나 같은 유행병도 있겠죠. 이런 걸 바로 불규칙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산, 소비, 투자 활동은 단기 경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월 비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월 비교. 이거를 조금 계속 산업활동 동향은 전월 비교다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계절성 요인이 포함이 됐는데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계절성 요인이 포함이 되면은 똑같은 기준에서 전월 비교가 가능할까요? 시계열 비교가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울퉁불퉁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산업활동 동향을 나타낼 때는 시계열 비교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계절성 요인을 제외합니다. 여기 경제지표는 TCS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S가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TCI만 감안한 게 이게 계절 조정 계열이에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서 계절 조정 계열 말씀드린 게 바로 이 계절성 요인을 제거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산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전월 대비 2.1% 감소라고 돼 있어요. 여기 전월비라고 나온 게 전부 다 계절성 요인이 제거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년 동월비라고 나온 건 이거는 계절성 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이거는 원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전월비를 보시면 여기 2.1% 감소했는데 보시면은 4개월 연속 계속해서 늘었어요.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4개월 연속 계속해서 플러스였죠. 이번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돌아선 거예요. 이 마이너스가 된 게 통계청에 따르면 감소폭이 2020년 2월 이때가 마이너스 3.2%였는데 이때 이후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단 왜 감소폭이 컸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소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볼까요? 전월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소비분을 보면은 전월 대비 1.6% 증가했는데 그 지금까지 계속 한 몇 개월 최근 한 5개월치를 보면은 좀 울퉁불퉁해요.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러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소매 판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보면은 소매 판매도 내구재가 있고 준내구재가 있고 비내구재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이 달라요. 일단 내구재는 뭘까요? 여기 승용차종 내구재라고 되어 있는데 내구재라고 하면은 보통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한 제품을 얘기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주로 고가의 상품이겠죠? 승용차가 있고 또 가전제품도 대표적인 내구재입니다. 준내구재는 뭐냐면은 1년 동안 반복 사용은 가능한데 지속성이 내구재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의복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승용차에 비해서는 의복이 1년 이상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속성이 승용차에 비해서는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의복 등이 대표적인 준내구재가 있고 여기 비내구재라고 있습니다. 비내구재는 뭐냐면은 이제 이용이 좀 곤란한 상품을 얘기하는데 여기 음식료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음식료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비내구재가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달 3월에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실적이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이게 준내구재에서는 판매가 줄었지만 비내구재 2.3% 늘었고 승용차 등 내구재가 3.0%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월 대비 1.6% 증가한 건데 이게 내구재와 비내구재가 늘어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내구재의 대표적인 제품이 승용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승용차 판매가 3월 달에 엄청 큰 폭으로 확대됐어요. 이게 통계청에 따르면은 증가율이 11.3%입니다. 승용차 판매가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3월 달에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됐어요. 그래갖고 승용차 판매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비내구재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음식료하고 화장품이 대표적인 비내구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3월 달에 백화점 등에서 화장품 세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판매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비내구재 판매가 2.4%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소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투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투자는 설비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 기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설비 투자 먼저 보겠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6.6%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큰 폭으로 감소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2월 달에 9.6% 증가했었어요. 이번에 3월 달에 6.6% 감소했죠.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게 더 낫겠네요. 기저효과가 작용한 겁니다. 2월 달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달에 6.6% 감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 기성이 또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건설 기성을 보겠습니다. 건설 기성은 제가 말씀드린 한 달간의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월 대비 8.7% 감소했답니다. 건설 기성은. 근데 이제 건설 기성도 있는데 여기서 건설 수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건설 수주를 보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했네요. 문제는 건설 기성과 건설 수주와의 관계예요. 통상 건설 기성하고 건설 수주는 시차가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4에서 6분기 정도. 다시 말해서 건설 수주가 4에서 6분기 이후에 건설 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설 수주는 이제 수주를 했나 보고 그래서 이 수주를 한 게 실제 공사 실적으로 이어지는 게 건설 기성이에요. 그러면 건설 수주가 어떤지 볼게요. 물론 지난달에는 전년 0.3%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문제는 지난달 수치를 볼게요. 마이너스 39.6, 19.6 두 자릿수 감소를 했죠. 이 말은 뭘까요? 4에서 6분기 이후에 건설 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 현재 실적을 뜻하는 건설 기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건설 경기 침체가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생산하고 소비, 투자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종합적인 좀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 경기는 경기 종합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종합지수 말 그대로 생산, 소비, 투자,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 동향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생산, 소비, 투자,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종합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 이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와 동행종합지수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동행종합지수는 뭘까요?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렇다면 선행은 뭘까요? 말 그대로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통 미래라 그러면은 뭐 언제냐? 통상적으로 3에서 6개월 이후에 미래 경기가 어떨지를 보여주는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보시면은 이 순환변동치라는 어려운 개념이 나옵니다. 이 순환변동치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다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TCSI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T가 뭐고 C가 뭐고 S가 뭐고 I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경기 종합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종합지수에는 선행과 동행인데 경기 종합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경기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사이클을 보여주는 지수에 계절성 요인인 S, 지진이나 태풍이나 뭐 유행병과 같은 불규칙 요인이 작용하는 I, 그리고 트렌드는 말 그대로 정말 장기적인 경제 성장인 T. 경기 종합지수는 사이클을 보여주는 건데 이 TSI가 들어가면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경기 종합지수에서는 T를 빼고 S를 빼고 I를 빼고 이 사이클만 보는 게 바로 경기 종합지수입니다. 제가 그러면 선행과 동행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동행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봐야 돼요.
얼마인가요? 좀 6이라고 돼 있죠. 통상 기준치가 100입니다. 100. 기준치가 100이라고는 무슨 뜻이냐면은 100이 이상이면은 경기 확장 국면이고 100 미치면은 경기 침체 국면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 수치가 이제 올라간다면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 내려가면은 경기가 좀 하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순환 변동치를 보면 100 미치네요. 100 미치고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100 미치고 전월 대비 하락했다.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재 경기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 종합지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순환 변동치를 봐야 됩니다. 100 이상이긴 하네요. 100 이상이긴 한데 문제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어요. 통상적으로 이 경기가 상승이냐 하강이냐 이 국면을 판단하려면 보통 6개월 연속 지수가 일정하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야 됩니다. 보통 선행지수는 작년 3월부터 상승 국면이었어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11개월 만에 꺾인 겁니다. 이 꺾인 게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요인일지 아니면은 정말 앞으로 꺾일 것인지는 그건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독자님들께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올 1분기 GDP를 발표했잖아요. 전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했다. 당초 예상치를 거의 2배 이상 웃도는 서프라이즈다. 근데 아까 전에 3월 산업동에 보면 생산하고 투자가 일제히 동반 하락했다. 물론 소비는 늘었지만 생산하고 3월 생산과 투자가 일제히 동반 하락했는데 어떻게 1분기 GDP가 깜짝 성장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오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오늘 평가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오늘 바로 설명을 내놨어요. 3월 전산업 생산은 4개월 연속 증가 후 조정. 무슨 말이냐면은 1, 2월 달에 너무 좋았다는 뜻이에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저효과입니다. 하지만 1분기 전체로 봤을 때는 양호한 회복 흐름이다라고 정부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출 중심 경기 회복, 그리고 내수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이 내수 회복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는 아까 전 소매 판매 지수가 늘었다는 것을 사례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기재부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정부 예상대로 될지가 미지수라는 점이에요. 일단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중동 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에서는 유가 상승은 최대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결국 올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정부 예상대로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산업활동 동향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분기 이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올해 국내 경제 지표가 국내의 변수에 따라서 울퉁불퉁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음 달 4월 산업활동 동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모레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텐데요. 모레 통계청에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달 초였나요? 이달 초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찾아뵀을 때 말씀드렸죠. 정부에서는 3월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낮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낮아졌을지, 아니면 국제 유가라든지 우리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금사과를 비롯한 농산물가 상승 때문에 다시 올라갔을지, 이게 주목되거든요.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